그러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 안에서 재밌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계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이 정리지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도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뭔 소린지. 예? 보시면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표적인 어떤 신들의 계보를, 대표 신의 계보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건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하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신이 제우스죠, 제우스. 제우스예요. 제우스인데, 이 제우스가 한쪽 귀퉁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제우스 앞쪽에 있는 모든 신들은 제우스보다 먼저 있었던 신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탄이라고 그러는 타이탄, 거인족들. 거인족들 중에서 이제 기간테스라고 있고, 자이언트의 어원이 되었던 기간테스도 있고요. 타이탄이라는 말의 어떤 어원이 된 티탄족이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그 신들이에요. 그 앞에 있는 신들. 제우스보다 한 세대 빠른 신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에피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얘네가 둘이 형제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뜻은 뭐냐면 프로는 앞으로, 프로는 앞으로, 앞이란 뜻이고요. 메테우스는 뭐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앞선 사람, 앞을 보는 사람, 뭐 그런 건데, 신화에서는 예지력을 갖고 있는 의미로 나오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진보적인 신이라고 보는 거죠. 진보, 앞으로 나가는 신, 진보적인 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동생 이름이 에피메테우스예요. 에피메테우스. 동생 이름이. 프로메테우스의 프로가 제가 앞으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책 같은 거 볼 때 앞에 보면 프롤로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프롤로그. 그 프롤로그가 저기서 온 프롤로그예요. 동생 이름이 에피메테우스잖아요. 에피메테우스. 책 보면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라고 나오죠. 앞에 프롤로그, 뒤에 에필로그. 그 뒤에 있는 에필로그, 에피가 저기서 나온 거예요. 에피메테우스. 둘이 형제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앞을 보는 신이고, 전진하려고 하는 진보적인 신이에요. 왜 진보적인 신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진보적인 신이고, 에피메테우스는 반대입니다. 에피메테우스 얘기는 프로메테우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일단 신이 제우스가 있습니다. 제우스가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 동네 번개가 많이 치니까 번개를 잡고 있는 신이 가장 센 신이죠. 제우스 형이 가장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형이 가장 센데, 이 제우스 형을 무슨 신으로 갖다 붙이는 게 좋을까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번개가 제일 세. 번개 맞으면 정신 하나도 없어. 야, 누구네 집 번개 맞았는데 작살 났더라. 다 탔어. 번개가 제일 무섭네. 불, 번개,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에게 번개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 된 겁니다. 제우스가 그 전에 있었던 티탄족과의 싸움, 티탄족 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제우스가.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기득권층들의 어떤 기득권 쟁탈전이라고 봐야죠. 그 그리스 지역의 어떤 주도권 쟁탈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됐을 때, 원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원래 그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티탄이라고 하는 종족을 제우스의 종족이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먹은 겁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아테나랑 가까운 지역에 그 산에 살고 있던 애들이 원래 있었고, 올림퍼스는 그 위에보다 좀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올림피스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갖다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짱이 된 겁니다. 제우스 형이. 우스 형이 짱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앞선 신들 중에, 그 앞쪽에 있었던 신들 중에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이 기득권층들만 사용하던 이 불과 기술을 인간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 인간을 만든 게 누구냐? 프로메테우스예요. 신화에서 보면은 인간을 만들어낸 신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 맨날 추운 데서 부들부들 떨고, 뭐 고기도 막 생으로 먹고, 뭐 힘도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저거 맨날 무슨 다른 동물들한테 막 잡아먹히고 막 도망다니고 너무 불쌍해. 안 됐어. 내가 만들어놨는데. 그래가지고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줘요. 그게 뭐냐? 인간의 어떤 기술과 문명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진보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그런 것을 비유한 신이라는 거죠. 이 신 자체가. 프로메테우스라는 거, 이름에서도 프로메테우스, 진보를 뜻을 하고요. 그리고 신화에 나오는 내용도 인간의 어떤 문명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람, 있는 신입니다. 있는 그런 계층이에요, 계층이. 근데 소속은 어디냐? 소속은 기득권층이에요. 자기는 소속은 기득권층인데 민중들의 어떤 그런 발전과 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진보라고 봐야죠. 우스 형이 봤을 때는 기득권,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되는 기술과 우리만 향유해야 되는 거를 저기 막 민중들한테 막 갖다 던져주는 겁니다. 빡치죠. 딱 걸렸습니다. 주다가 딱 걸렸어요. 제우스한테. 그래가지고 뭔 일을 당했냐? 못 볼 꼴을 당합니다. 바위에 갖다 묶어버립니다. 예. 바위에 갖다가 묶어버려요. 근데 그 위치도 올림푸스와 그 밑에 있던 원래 산에 살던 신인데 어디다 갖다 묶어버리냐면 엄청나게 멀리 갖다 묶습니다. 마케도니아 위쪽에 거의 한 요 정도에다 갖다 묻어요. 갖다 묶어요. 그 산을 검색을 해보니까 요 근처 어디 있습니다. 요 근처 어디에. 엄청나게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멀리 쫓아버린 거죠. 갖다가 묶어버린 것 뿐만이 아니라 아주 멀리 쫓아버린 겁니다. 프로메테우스를. 절벽에다 묶어놓고 독수리가 와가지고 매일매일 간을 파먹습니다. 아침이 되면 간이 또 솟아나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독수리가 와가지고 또 파먹어요. 이게 3만 년, 신화에 나온 얘기가 3만 년 동안 계속해서 간을 뺏깁니다.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는 거죠. 완전히 먼 곳에다 쫓아버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묶어놓고 고문을 하는 거죠. 3만 년 동안. 신화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누가 구해주느냐. 제가 이게 헤라클레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게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그 예술작품이지만 부끄러운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 그 클래스 형도 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클래스 형도 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가렸습니다. 제가 하트로 가렸거든요. 예, 클래스 형이에요. 헤라클레스가 가가지고 프로 형 여기서 뭐해? 발견을 합니다. 세계를 여행하던 도중에 프로메테우스 발견을 해요. 절벽에 묶여있는 걸. 프로메테우스가 얘기합니다. 제우스, 짜증나게, 내가 불 좀 전해줬다고. 나 여기 쫓아내고 갖다 묶어놓고 지금 3만 년 됐어, 3만 년 지금. 죽겠어, 지금. 엄마도 보고 싶고, 힘들어. 우리 클래스 형이 바로 풀어줍니다. 클래스는 누구냐? 제우스 아들이에요. 예, 제우스가 천하의 남봉꾼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씨를 많이 뿌렸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어느 나라 왕의 어떤 어떤 영웅의 어떤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전쟁 나간 사이에 몰래 가가지고 헤라클레스를 잉태를 시키고 토끼죠. 그래가지고 헤라클레스가 사실 제우스 아들입니다. 제우스 아들인데 제우스 아들이 아버지를 제끼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줘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헤라클레스에게 앞날에 벌어질 일을 선물로 말을 해줍니다. 뭐 그런 식으로 신화는 마무리가 돼요. 일단 이 이야기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저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속해 있는 것은 분명 기득권층인데 생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다들 지금 우리 클래스 형의 감춰진 부분이 뭘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각자 검색해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없어요. 예, 클래스 형의 헤라클레스의 어떤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프로메테우스 동생, 에피메테우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피메테우스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인간을 점토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점토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판도라라고 나오죠. 우리 판도라의 상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판도라의 상자. 이 판도라가 누구냐면 프로메테우스 동생인 에피메테우스가 있어요. 제가 에피메테우스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왜 못 찾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 앞을 보는 사람, 앞과 사람의 조합, 즉 진보적인 사람이란 뜻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에피메테우스는 뭐냐면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 에피가 행동이란 뜻입니다.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일을 저질러 놓고 생각을 나중에 하는 사람이에요. 정반대 의미예요. 프로메테우스와 정반대 의미. 진보적인 게 아니라 예, 멍청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멍청해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생각으로 그걸 끼워 맞추려고 하는, 상상력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굉장히 바보 멍청이 신으로 나와요.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신화 중에 다들 뭐 포악하기는 해도 다들 엄청난 능력이 다들 갖고 있어요. 신이라는 것이. 네. 현대의 신화는 마블이라고 봐야죠. 마블. 예. 아니면 DC의 슈퍼맨, 마블의 아이언맨. 몇천 년이 지나고 나면 옛날의 지구인들은, 예, 외계인들이 봤을 때 그럴 거예요. 옛날에 그 지구인들은 저런 이렇게 빨간 옷 입고 빤스 입고 날아다니는 그런 신을 숭배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이야기가 훗날 사람들이 이건 옛날 지구인들의 신화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 그리스 신화도 아마 저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와 대비되는 에피메테우스가 형제와 같이 붙어있는 겁니다. 붙어있는 건데 에피메테우스는 무식해요. 멍청이신이 멍청이신. 전 세계 어떤 신화에도 나오지 않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는 진짜 인간들의 이야기거든요. 막 이름만 신을 붙여놨지. 정말 사람 얘기, 사람 얘기. 예. 종교로 발전을 못한 겁니다. 사람 얘기니까. 이게 신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신이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피메테우스에게 나온 거예요. 멍청이 신이 있는 거예요. 멍청이 신이. 먼저 일 저질러 놓고 무식하게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생각을 하는 거죠. 막 끼워 맞추는 거죠. 근데 그 에피메테우스의 마누라가 누구냐? 판도라예요. 제우스가 그 대장장이의 신, 예, 대장장이의 신 이름이 뭐더라? 대장장이 신, 어쨌든 대장장이 신이 있습니다. 예, 까먹었는데요. 어쨌든 대장장이 신에게, 원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누구냐면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대장장이의 신에게 여자를 하나 만들라고 시켜요. 여자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판도라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판도라를 누구에게 선물로 주느냐? 에피메테우스. 신 중에 제일 병신, 제일 멍청이, 예, 제일 사리 분별 잘 못하는 멍청이 짓 하고 있는 에피메테우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선물 하나 또 줘요. 야, 에피야, 내가 이 여자 소개팅 할래? 응? 야, 내가 기득권인데 말이야. 내가 보니까는 내가 예쁜 애가 하나 있어. 내가 특별히 너 아껴가지고 내가 선물로 얘 줄 테니까 얘도 가져가고, 내가 여기 조그맣게 박스 있잖아, 상자 요거 줄 테니까 까보지 마. 그냥 줄 테니까. 아니, 까보지 말 거를 왜 줍니까 도대체, 상자를. 근데 그렇게 줘요. 까보지 말라는 거는 낚시죠, 낚시. 야, 꼭 까봐. 또 똑같죠, 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상자를 줍니다. 에피는 멍청하기 때문에 까보지 말라니까 안 까봐요. 말을 못 알아듣고 안 까봅니다. 그냥 놔뒀어요. 근데 판도라가 어느 날 저 상자를 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판도라가 저 상자를 딱 열어봅니다. 여는 순간 저 안에서 각종 안 좋은 것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시기, 질투, 뭐 여러가지 뭐 미움, 뭐 다 튀어나옵니다. 뭐 안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깜짝 놀래가 닫았는데 남아있는 게 사랑만 남았어요. 그 안에 사랑만 남아있는 겁니다. 인간사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런 식으로 신들의 얘기를 끼워 맞춰가지고 얘기를 만들어낸 그리스 수다쟁이들에게 일단 박수를 먼저 보내고요. 대단하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저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인간사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랑은 아직도 저 상자 속에서, 상자 안에 있다. 저 안에 아직도 있다. 예. 세상에 없다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변을 안 좋은 것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해가지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다. 그 안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에피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머리로 인해서, 선물 받은 여자로 인해서 인생을 조집니다. 인생을 조지고 현재까지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각종 신화와 저런 그림들, 조각상들이 무지하게 많이 남아있는 현대인들에게 프로메테우스와 관계된 영화까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에피메테우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도 없고요. 찾으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림도 없고 뭐 조각상도 없고 없습니다.
없겠죠. 당연히 멍청이니까. 없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냥 놀려 먹어요. 멍청이 신이라고. 예. 판도라 남편. 제 판도라 남편. 심지어는 우리가 프로메테우스 나라도 에피메테우스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예. 그만큼 멍청이다. 예. 자꾸요, 저기요. 자꾸 채팅창에서 제가 그리스 신화 얘기하는데 자꾸 이거 한국으로 갖고 와가지고 한국 그 서초동에 갖다 붙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니 왜 제가 무슨 중국 얘기를 해도 서초동으로 가지고 가시고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해도 서초동으로 가져가시고 왜 그러십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제가 그러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리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신화로 들어야죠. 예. 자꾸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 신화와 판도라의 상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진보적인 기독권층이 있더라.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꾸 가져와가지고 서초동에 갖다 붙이지 마세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리스 신화 이야기, 예,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 얘기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헤파이토스 대장장이신 맞습니다. 루나킴님께서 헤파이토스, 예, 대장장이신. 예. 그 원래 대장장이신이어가지고 그 제우스가 들고 있는 그 무기들, 예, 각종 무기들 그거 다 헤파이토스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자를 만들려고 시켜가지고, 예, 그거를 만들어 놨네요. 네.